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정욱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가 썼느냐 안 했느냐, 네. 가족 명의가 도용됐느냐 아니냐, 가족들이 썼느냐 안 썼느냐 이 문제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진상 규명인 것이니까요. 썼으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한동훈 대표가 무겁게 져야겠죠. 김건희 여사님의 고모님이 그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한번 보세요.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악마가 현실의 당대표를 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악마입니까? 한씨 본가 처가 4대를 멸합니다. 금수만도 못한 자다. 이거는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집안이 벼락 맞아서 해야 된다. 제 표현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 고모의 표현입니다. 한동훈 죽이기가 아니고요. 네. 한동훈을 살리는 얘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기승전 마지막은 한동훈 대표 사퇴하고 정계 은퇴해. 당원 게시판 논란이 3주가량 이어지면서 분열상만 노출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악마가 현실의 당대표를 하고 있다. 그 집안이 벼락 맞아서 해야 된다. 네, 친한계의 되치기가 나오는 걸까요? 어제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저희 시사정각에 출연해서도 한 얘기인데 김건희 여사 고모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더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비난을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쯤 되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보였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다툼이 있고 싸울 때도 가족이 개입되고 가족의 문제까지 끌어들이면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되는 거죠. 지금 사생결단식으로 양측이 서로 비판하는 그것으로 정도로 확대됐기 때문에 이것은 적정하게 조율하고 이후에 봉합하고 이 수준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고 싶은 게 과연 이러한 장면들을 국민들께서 매일 보고 있는데 집권 여당이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에 대해서 친윤이든 친한이든 대통령실이든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어요. 도대체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어떤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목적에서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보시기에도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고 또 집권 여당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이 불만 또 이런 걸 넘어서서 불안하고 이런 정부 여당의 국정을 맡겨도 되느냐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쨌든 상당히 거친 말들입니다. 악마다, 한동훈 대표는 악마다, 또 벼락 맞아서 어떻게 할 집안이다 이런 표현인데 지금 김건희 여사 고모는 맞는 겁니까? 그렇죠. 예, 고모 본인이 맞아요. 반박을 안 하니까 맞는 거겠죠? 예, 고모는 제가 잘 아는 분이고요. 예. 저는 보통 이게 양비론인데 이번에는 삼비론. 삼비론. 세 명이 다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데 제일 먼저 이제 김건희 여사 요구한 분, 글 쓰신 분, 한동훈 대표 가족인지 제3자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게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고모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고모도 이게 계속 비난하는 게 이건 정당방위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신지호 사무부총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무부총장이 이런 걸 계속 글을 올리면서 싸움을 갈등을 부추기면 안 돼요. 제 말은 세 명 다 저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싸움을 이게 말려야지. 당직자 아닙니까? 당직자가 이게 또 이걸 페이스북 비공개 가족 원래 이게 친구들만 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폭로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경고도 했어요. 그렇죠. 지금 당직자가 날마다 유튜브 하면서 모든 현안에 대해서 최고위원 김민전 최고위원이나 이쪽을 비난하면 이게 당이 이게 조직이 기강에 서 있는 조직입니까? 당직을 사퇴하든지 아니면 이게 유튜브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건 뭡니까? 저는 셋 다 문제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삼비론 셋 다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건희 여사 고모를 개인적으로는 아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김 여사 고모가 갑자기 왜 등장하지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원래 좀 정치에 좀 관심이 많고 그러신 분입니까? 그렇죠. 원래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많이 올린 거고요. 저한테도 이게 현안마다 전화해서 이렇다 저렇다 많이 하고요. 평소에 유튜브도 좀 관여 많이 하고 상당히 활발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목사라는 말도 있는데 맞습니까? 예, 여성 목사가 맞습니다. 여성 목사시고.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이제 많은 분이다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친한계 입장에선 그겁니다. 고모가 한동훈 대표를 비판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족이 비방하는 게 있어도 우리는 지적을 안 했는데 한동훈 대표 가족이 뭐 당원 게시판에 뭐 이런 비판을 올렸다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몰아가는 게 맞느냐 이런 반박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이제 그런 의도로 이 문제를 끌어왔다고 얘기는 예. 하지만 뭐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뭐 표현 자체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겠죠. 뭐 김건희 여사의 고모라는 분이라는 걸 직접 칭해서 쓴 글을 굉장히 듣기 민망하고 모욕적인 말이고, 이 말을 직접 언급을 했다고 하면 뭐 상호 진흙탕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서로 간에 이 정도는 표현할 수 있는 게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한동훈 대표 측 가족 측이 작성했다고 보이는 글만 가지고 문제 삼냐, 이 정도의 문제 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고모 분의 문제를 보면 사실은 이 정권에 출범해 이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사실 정권 기간 동안에 말을 아끼고 정치와 관련된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까 봐 오히려 예. 아무 말 안 하고 그걸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자제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정수석실이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예. 건데, 이런 것도 조금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이 대통령의 고모라는 부분을 지금 뭐 서 변호사님도 알 정도로 예. 실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관심을 표하고 관여하고 특히 이 당내 문제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어떤 입장을 내는 정도라고 하면 단순하게 대통령의 가족으로 살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정치에 굉장히 관여한다고 보여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주변 특히 처가 쪽 인사들이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가, 이 부분을 왜 대통령실은 통제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할 수밖에 없을 것 당원 같습니다. 게시판 논란에 김건희 여사의 이제 고모까지 등장한 상황인데, 이 고모분 김혜선 목사라고 이제 본인의 이제 실명을 이제 걸고 SNS에 이제 글을 올리셨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한동훈 가족들이 먼저 김건희 여사에게 써놓고 한동훈이 하는 말이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 참지 마시고 본질 흐리지 말라. 오늘 또 글을 올렸더라고요. 예, 전문을 또 예. 저한테 카톡으로도 전문을 또 보냈어요. 아, 보낼 쓸 때. 서정 변호사한테요? 예. 예. 아마 이제 저 섭자가 돌림자예요. 예. 집안이 전부 다 아, 섭으로 그렇습니까? 끝나는 예. 이런 이제 이름인데. 예. 근데 저는 뭐 본인이 볼 때는 이제 그 한동훈 대표 가족이 김건희 여사 요구한 거 있잖아요. 예. 이걸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러면 맞다 안 맞다 말을 안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걸 이제 확신하다 보니까 예.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고모로서 예. 그게 안타까움과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장문의 글을 예. 쓰란 거예요. 예. 본인들은 그렇게 김건희 여사 비난을 해놓고 이제 뭐 내가 좀 글을 쓰니까 이렇게 또 폭로하느냐 이런 이제 그 반박 글을 썼는데, 근데 그 저는 고모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모님들이 그 준공인입니다. 근데 대통령의 그 직계 여사의 직계 고모거든요. 따라서 이제 좀 자제하는 게 이게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김건희 여사나 조금 이게 그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더라도 좀 이게 저는 자제하는 게 앞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서로 막 비방전을 펴가지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양쪽이 다 자제해야 된다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답장하셨습니까? 아니, 그 읽어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당원 게시판 지금 전수조사 이미 다 했고 글 개수 뭐 하루에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로 올라온 글이 뭐 한두 건, 두세 건에 이제 불과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은 없는 걸로 드러난 게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이제 그 핵심은 일단 이제 거의 뭐 가족 계정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요즘 이게 글 내용이 별거 없지 않냐. 예, 예. 이 말은 사실상 인정하는데. 그건 단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전수조사하면서 별 내용이 없지 않냐. 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일 먼저 할 게 예스냐, 노냐. 일단 이게 가족 명의 계정이 진짜냐. 아니면 이게 동명이인 내지 도용이냐. 요걸 먼저 지금이라도 밝히는 게 맞아요. 이거 그냥 뭉개가지고 이게 영구 미제로 아마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영구 미제되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고, 문제는 이게 거래 내용 전수 이게 아니에요. 그런 김건희 여사 비방 좀 하면 어때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뭐냐? 옛날 이런 일이 있었잖아.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왜 사퇴 안 하느냐? 이런 걸 이게 예를 들어 수많은 수백 개 계정을 가지고
사퇴해라, 정점식 사퇴해라 이러면요. 또는 이게 왜 우리 김경수를 왜 복권하느냐. 그때 당원들이 막 게시판에 올라오잖아요. 이러면 이게 계정을 수백 개 가지고 여론을 갖다가 조성하는 이게 돼요. 그러면 이게 한동훈 대표 뭐라 하냐. 봐라, 당원들이 전부 여론이, 당원들 여론이 이렇지 않냐, 반대하지 않냐. 이렇게 저는 여론의 방향을 조작하는 이게 드루킹이라는 거죠. 이게 본질이지 뭐 비난하고 욕하고 이거는 저는 본질이 아니라 봐요. 예. 어쨌든 뭐 친윤계에서는 지금 예스냐 노냐 이것만 말하면 되는 거다. 간단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친한계에서는 이것의 본질은 한동훈 대표 축출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친한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김여사 고모까지 지금 거론을 하면서 친윤계와 계파 갈등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힘 당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떤 경우에도 한동훈을 20년 나 때문에 출세해서 이 자리에 왔으면 나한테 맹충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덤비는 게 뭐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동훈은 당신이 술 마시고 놀 때 내가 수사해서 성과를 내가지고 당신은 대통령이 됐다. 똑같은 검사 동일체를 윤석열 대통령은 상명하복으로 해석을 하고 한동훈은 당신도 검사 나도 검사 똑같다. 한동훈의 약점을 윤석열이 가장 잘 알고 윤석열의 약점을 한동훈이 잘 알기 때문에 핵을 가진 나라끼리는 서로 공격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시켜서 간접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옥균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준석 시즌 성공한다고 2는 봐요. 지금 업둥이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업둥이가 최근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각되더라고요. 네, 이름하여 김옥균 프로젝트.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이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뭐 일종의 이간질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한동훈 축출 성공할 것 같다 이렇게 논평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이 정권이 출범하고 당정 관계에서 성공했잖아요. 계속 당 지도부 대표를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바꾸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실패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특수성이 있죠. 지금 박지원 의원께서 말한 것처럼 둘 간의 특수관계, 아주 오래된 관계이고 또 검찰 조직 내에서 같이 활동을 해온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좋은 점만 알고 있겠습니까? 문제가 될 지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서로 견제하고 알고 있는 부분이 있겠죠. 다만 그런 신뢰가 깨지게 됐을 때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예측은 못하고 그 마지노선은 넘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제는 끝났다고 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실에 보내는 어떤 시그널일 수는 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언급하고 있다고 그래요. 주변에서. 이 정도까지 가면 이제는 뭐 대통령과의 관계를 끝내더라도 국민의힘 내에서 대표로서의 이 리더십을 지키겠다라는 생각이 확고한 것 같은데 뭐 당내 어떤 여러 가지 세력 균형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버텨내기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게 민주당입니다. 결국은 축출에 성공할 것이다. 뭐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준석처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이기도 한데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오늘 뭐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내용을 한국일보가 오늘 보도를 했거든요. 이런 흐름으로 진짜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뭐 저희가 직접 확인한 내용은 아니라서요. 먼저 이제 그 김옥균 프로젝트를 퍼뜨린 5명이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배후를 캐고 있어요. 이철규 의원이 한 것처럼 해가 이철규 의원이 고발한 거예요. 제 말은 이게 오히려 저는 배후가 민주당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면 이것도 의심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런 프로젝트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치 친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잖아요. 박지원 의원도. 저는 이게 그 배후를 반드시 캐야 된다. 지금 5명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뭐 업둥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분은 문재인 때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한 분이에요. 그렇죠.
지금 상당히 그 자유파 보수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분을 자꾸 민주당이 뭐 총리 후보 띄우는 게 또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의심이 들. 국민의힘 내부에서 띄우는 건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습니까? 문재인 사람인데 문재인 정권 때. 박지원 의원이 미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밀고 있잖아요. 예. 계속 띄우고 있잖아요. 예. 이게 저는 문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마 이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에서 특검 이거는 도저히 못 받을 거예요. 저도 친한 의원들 많이 통화도 해보고 만나보고 하거든요. 예. 이거야말로 진짜 그러면 이게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핵전쟁이에요. 핵전쟁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예. 만약에 그걸 받아버리면 김건희에서 특검을 받아버리면 완전히 공멸 파탄입니다. 당 쪼개집니까? 그렇죠. 그건 예.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습니까? 제 말은. 예. 따라서 이제 그리고 그걸 김건희에서 특검법 하는 순간에 특검법이 도이치 못해서는 그냥 명분이고요. 예. 명태균 의혹입니다. 전부 이게 여론조작 내지 공천 개입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은 친윤 쪽을 많이 겨냥하고 있는데 근데 나중에 본격적인 수사 들어가면요. 아마 올해 총선까지 뒤질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는 김건희에서 특검까지는 못 간다. 그건 이게 완전히 레드라인을 넘어버리는 이런 걸로 봅니다.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김건희 특검 재표결 앞두고 나온 얘기라서 상당히 좀 언론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한 게 맞다면 실제로 친한계 동원해서 이탈표를 끌어낼 마음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나 이런 카드 있으니까 더 이상 공격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일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후자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후자. 보는데 예. 마지막에는 그 선택도 열어놓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문제가 불거져서 쌍방의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엊그저께 최고위 직후에 나와가지고 예. 다소 격앙된 그 기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 원인의 본질을 뭘로 봤냐면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자기 의혹을 덮기 위해서 지금 대표를 붙잡고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인 명태균 관련 의혹 사건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 본인을 공격한다는 거니까 결국 어디로 이어지겠습니까? 그 얘기는 그 자리에서도 그냥 감정적인 상황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예. 이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갈 경우에 명태균 관련된 의혹의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크고 그게 마침 특검의 대상이 돼 있는 특검법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이제 친한 의원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재차 여러 번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오늘에는 구체적으로 특검법을 언급하면서 한 대표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 거를 보면 이걸 예. 단순하게 여기서 중단해라. 우리가 이 끝까지 갈 경우에 누가 결국에 크게 다치겠느냐라는 경고의 메시지 차원을 예. 넘어서 친윤 또 나가서 용산이 이 상황을 계속 이런 식으로 몰고 갈 경우에는 특검을 표결해서 어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예. 봅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이 여러모로 참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어제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이례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이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명태균 씨 사건 관련해서 우리 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과거에 명태균 씨 같은 정치 브로커가 활동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사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 당에서는 명태균 씨 같은 선거 브로커는 용납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지난 4월 총선에서도 김영선 전 의원 등 그런 문제 공천에 대해서는 경선 기회도 안 주고 가차없이 쳐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은 극복해야 될 구태 정치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압수수색 어제 국민의힘이 생각보다 당사 문을 너무 순순히 열어준 건 아닌가? 뭐 이런 또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뭐 그냥 내주는 느낌이었다. 뭐 이런 또 해석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지금 옛날에 민주당 그 김용 부원장 그때 막 막고 이랬잖아요. 그다음에 김웅 의원 그 압수수색 할 때도요. 11명이 현역 의원들하고 막 막았거든요. 정말 영장 들고 오는 걸 이게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집행할 때요. 예. 꼭 필요한 최소한도만 가져가도록 감시하고
대응을 해야 돼요. 예. 안 그러면 이게 뭘 가져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는 정당의 핵심 조직이 있잖아요. 예. 의원회 간의 기조부하고 당사가 압수수색이 되는데 이렇게 저는 지도부가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나 이런 의혹이 들어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는 어떠냐? 나는 이게 명태균 씨하고 아무 관계 없다. 예. 내하고 이게 명태균 씨 관계되는 건 오세훈, 그다음에 홍준표, 그다음에 창원산단 원희룡, 오히려 이게 경쟁자들을 치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친윤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을 겨냥하니까 나는 이게 오불관은 나는 명태균 씨 관계 없다. 이런 생각에 이렇게 열어주면요. 당대표 자격 없습니다. 당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 절박하게 대응을 해야지. 나는 이게 차라리 깨끗하고 명태균 이번에 공천도 다 치냈고 근데 다 2022년에 이준석 대표까지 다 문제 아니냐. 이런 태도로 가서는 안 된다. 가져간 자료가 2022년 선거 관련이니까 한동훈 대표랑은 이제 무관한 그런 내용들이긴 한 그러니까 거죠. 본인은 이게 무관한데 예. 이번 게 뭐 좀 오세훈, 홍준표, 원희룡, 이준석 그다음에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런 문제잖아요. 이래서 이게 대응을 안 한다면 약하게 한다면 이건 좀 저는 문제가 있다 이래 봅니다. 예. 한동훈 대표의 표정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검찰 출신 대표인데 압수수색에 뭐 반대할 수는 없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옹호하는 시각도 있지만 박범계 의원은 오늘 뭐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뭐 좋아하는 것 같았다 뭐 이런 또 해석도 내놓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실제 어느 정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 확보 의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명태균 관련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본인이 정치적으로 유리하죠. 그런 측면을 저 박범계 의원께서는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그 어제 압수수색 과정을 지켜보면 지난번에 김용 이 부원장 사건 때 민주당 압수수색하고 바로 대비가 됩니다. 예. 당시에 이 압수수색 나온 검사들이 민주당 의원들과 거친 설전을 벌이면서 적극적인 수색 의지를 보이고 그렇죠. 그랬었어요. 근데 어제는 이미 압수수색 시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1시에 온다니까 식사들 하십시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은 이 밀행성, 그러니까 갑자기 들어가야만이 증거 확보가 돼요. 예. 미리 알려지면 증거 인멸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이상하고 이 민주당 대변인 논평에 의하면 실제 당사하고 의원회 간을 압수수색하고 갖고 나온 게 서류봉투 1개라고 합니다. 실제 뭐 그건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대변인실에서 확인했으니까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양태는 달랐지만 이 검찰의 어떤 이 수사 의지,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민주당 압수수색 때나 어제 국민의힘 압수수색 때나 동일하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의미의 압수수색이었다고 봅니다. 민주당 때도 당시 그때의 민주연구원 같은 경우에 김용 부원장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됐고 거기에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거기에 예. 증거가 확보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고 들어왔습니다.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서류봉투 하나라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관련돼서 확보될 수 있는 증거가 그거밖에 없었을까요? 예. 수사한다는 걸 보여주고 그 당시에는 민주당을 그런 식으로 정치적 타격하고 부담을 주는 수사로서 압수수색했다면 어제는 일단 수사를 한다는 모양새를 갖추겠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봉투 가져간 것도 좀 떨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예. 내용은 이제 중요합니다. 실제 예. 얼마나 중요한 증거가 담겨 있을지는 모르니까 양이 중요하지는 않죠. 예. 예. 실제로 뭘 가져갔고 앞으로 그 판도라의 상자가 어떻게 열릴지 그 부분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나만 탄핵하라.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례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후배 검사 빼고 나만 탄핵하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중앙지검의 주요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막는 사법방해다라면서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 소원 포함해서 손해배상까지 모든 법적인 수단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검사들에게 내가 최종적으로 책임질 테니까 나만 믿고 수사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후배들까지 탄핵하는 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 수사팀이 기소 의견으로 왔다면 기소를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지검장이 언론을 통해서 본인의 이런 의견을 밝힌 건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본인 문제면 안 예. 밝혔을 텐데 예. 후배 검사 2명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한다고 이야기했고요. 핵심은 뭐냐면 이제 그
지금 이재명 대표 측하고 이 검찰이 법률 대전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걸 축구 시합에 비유했더라고요. 예. 축구가 11대 11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상대가 3명을 퇴장시켜버린 거예요. 검찰, 왜냐하면 이게 공소유지를 다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재판을. 근데 검사 3명의 손발을 묶어버리면 이게 그 3명을 퇴장시키고 11대 8로 축구하면 이게 공정한 게임이냐. 이게 그 인터뷰의 저는 핵심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탄핵하겠다는 게 직무유기예요. 근데 너무 황당한 직무유기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잖아요. 전임 중앙지검장이 송경호예요. 송경호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조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하고 불기소도 안 하고. 근데 지금 부산고검장이거든요. 송경호는 탄핵을 안 해. 또 그전에는 이정수 중앙지검장, 그다음에 그전에 이성윤 중앙지검장 4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두고 근데 적극적으로 증거를 판단하고 김건희사 소환 조사도 하고 레드팀까지 만들어가 처리했는데 이걸 탄핵한다 직무유기로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야말로 저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 탄핵이다 이렇게 보니까 아마 지금 검사들이 부장검사까지요 전부 그 반발하고 있거든요. 지금 실제 현실화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모든 법조계에 엄청난 역풍이 불 거라고 봅니다. 일단 뭐 본회의에 다음 주에 표결을 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이제 민주당 입장이고요. 검찰 내 넘버 2라고 할 수 있는 중앙지검장까지 이렇게 반발을 하고 지금 부장검사 33명은 탄핵 멈춰라 집단 성명까지 냈잖아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 대 검찰 이 구도의 싸움이 되는 겁니까? 이 구도 싸움을 만드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어제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인터뷰 내용, 조금 전에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비유에서 저는 이 사태를 검찰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보였는데요. 민주당이 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위법 행위를 한 검사에 대한 탄핵권을 국회가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비판하고 뭐 할 수는 있지만 예. 이것을 상대방을 이재명과 민주당이라고 칭하면서 마치 그 게임에서 이 선수를 퇴장시키려고 한다. 이런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한 것에 어떤 위법성이 있다고 본 민주당이 국회의 입법권에 일하는 수사는 탄핵권의 행사를 단순하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면서 지금 이 상황을 대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그 소추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가지고 비판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불기소 처분 관련돼서는 실제 뭐 직무유기 관련된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탄핵 소추안을 보면 뭐 이 설명이 되겠지만 그 이전에 수사가 공정했느냐 제대로 예.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비판이 상식적 수준에서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십시오. 한다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지금 중앙지검 차원에서 나와서 집단 행동을 한다. 이런 유례도 없었고요. 이런 방식으로 대응할 사안도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검찰의 업무 공백이 생기고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정성우 의원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사들처럼 자기 자신에 관계된 문제를 거기에 관련해 갖고 집단 성명을 내고 국회를 비판하는 게 대한민국 검사들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게 저는 이런 행태가 오히려 정치 검찰임을 자인하는 저는 그런 행태라고 봅니다. 물론 개별적인 검사들이 내부에서 이 탄핵 발의가 문제가 있다, 수사에 지장을 준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거 집단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검사장이 또 나서서 얘기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단 성명 내는 것 자체가 정치 검찰이다. 이런 비판과 함께 오늘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할 사람이 다 있는데 무슨 업무 공백이 생기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중앙지검이 250명의 검사가 있는 세계에서 단일 지청으로 제일 큰 검찰이에요. 우리나라 사건의 한 10% 이상 할 겁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장이 업무가 정지되면 1차장이 하는데요. 1차장이 3차장이나 이게 공안이나 부패까지 다 할 수가 없어요. 본인 사건도. 저는 업무가 공백이 되면 국민이 피해보는 게 맞고요. 그 헌재 결정까지는 직무가 정지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아까 인터뷰 나오잖아요. 처음으로 한번 가처분을 시도해 볼 겁니다. 우리가 탄핵 의결하면 무조건 직무 정지로 생각하는데 국회 의결의 효력을 정지시키면 이게 직무 정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렇구나. 이진숙 위원장은 그냥 7명 심리 그걸 헌법 소원했거든요. 이번에 아마 저는 최초로 그 가처분을 한번 신청해 볼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 변호사는 직무유기라고 하는데
직무유기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무혐의든 기소도 했잖아요. 그리고 불복이 있으면 고검에 지금 항고해가 고검에 들고 있잖아요. 아니 판사가 판결을 하고 검사가 결정했는데 이게 직무유기가 됩니까? 그게 부당하다고 항고할 수는 있죠. 근데 아무 일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집을 압수수색 안 하고 핸드폰을 압수수색 안 했대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는 핸드폰 압수수색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집을 압수수색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지금 15년 전에 주가 조작을 지금 핸드폰하고 집을 압수수색 안 하고 결론 내렸다고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게 검사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조기현 변호사께 이거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 리스크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독립이 이제 중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검찰과 어쨌든 대립 국면으로 가게 되면 그 부분 자체도 이재명 대표에게 플러스가 되진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또 우려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비판 자제를 얘기한 맥락과 지금 검찰에 대한 탄핵 내지 정치적인 어떤 비판은 다릅니다. 이 사안 자체가 초래된 것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 정치 보복성 기소, 그것이 단순히 검사 몇 명의 행위가 아니라 검찰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책임을 물어야 되고 특히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위법이나 불법을 바로잡을 수단이 없습니다. 국회 탄핵소추권 외에 검찰 스스로 자정 기능이 작동을 해서 이런 비위를 차단하지 못해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 기소된 사건에서의 사법 판단은 존중하겠다는 거지 검찰의 이런 정치적 무리한 기소까지 용인하고 다 참아내겠다 이런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중앙지검장 탄핵이 이제 결국은 표결까지는 가는 건가요? 그건 굳어진 건가요? 아니면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리됐다고 봅니다. 하는 것으로. 한 달 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두 분입니다.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